미얀마 양곤의 한 호텔 찻집에서 삼례는 뿌냐 스님을 만났다. 한국인이지만 미얀마에서 출가한 스님은 무척이나 야위고 연약해 보였다. 미얀마 비구들이 걸치는 붉은 가사가 애처로울 정도로 깡마른 그의 체구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었다. 삼례는 그에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었지만 스님을 만난 것은 늦은 오후였다. 오후부터 식사를 금하는 오후 불식은 미얀마 스님들이 오랜 전통에 따라 엄격히 지키는 계율 중 하나이다. 그래서 삼례는 스님에게 드릴 망고 주스와 자신이 마실 커피를 주문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달콤한 망고 주스로 잠시 목을 축인 후 뿌냐 스님은 삼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는 이미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전제 내지는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삼례는 다만 추측할 뿐이었다. 불교와 관련된 책을 보면 깨어있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어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라는 객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의 모든 현상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구조는 매 순간 일어나는 자극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구조와 같아요. 어떤 사념이 떠오르면 그 사념에 빠졌다가 다른 사념이 생기면 다시 그 사념에 빠지죠. 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생각하다가 또 누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들었다가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의 자극에 반응하는 거죠. 이렇듯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는 패턴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자유의지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뿌냐 스님은 차분한 어투로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삼례는 지인인 시원 스님의 충고를 따른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원 스님은 교학에서나 수행에서나 그만한 스님이 없다며 미얀마에 가면 뿌냐 스님을 꼭 한번 만나볼 것을 당부했었다. 시원 스님의 말대로 뿌냐 스님은 모범적이며 성실하고 지혜로운 수행자였다. 그의 화법만 하더라도 그러했다. 웬만해선 단정짓는 법이 없었다. 직접 실천해보고 체험하고 충분히 사유해본 내용일지라도 내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곤 했다. 그런 표현들이 삼례는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았다. 전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내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말에는 왠지 자만하지 않는 겸허와 지혜로움이 묻어있는 듯했다. 뿌냐 스님은 출가 동기 또한 남달랐다. 소위 금수저 집안 출신인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과 대기업에 다녔었다. 출가 전 제 삶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진수성찬 같았죠.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겐 형벌이었죠. 밥맛이 없어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희망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수행이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밥맛을 찾은 그는 산중에 머물며 수행하다 출가를 결심했지만 당시 스님들 간의 세력 다툼을 목격하고는 미얀마로 건너와 출가하게 되었다. 수행을 하는 건 마음의 질을 수준 높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무작위로 들어오는 자극에 기계처럼 즉자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마음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행에서 최소한 해야 할 첫 출발점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주로 하는 수행법이 윗바사나인데 자신의 상태를 노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배가 고프구나, 소리를 듣는구나 등을 알아차리는 거죠. 마치 남을 바라보듯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걸 윗바사나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준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개발시키기 전까지 우리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작업인 노팅은 자유의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반복 훈련을 통해 어떤 자극에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일단 습관적인 것에 대한 고리가 끊어지고 노력하기에 따라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가령 옛날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떠오르면 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 보통은 화의 노예가 되어 화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그런데 화가 일어난 것을
내가 알면 화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화에서 벗어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정신구조의 패턴을 끊어내고 자유의지를 키워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인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고도로 수행된 사람들만의 수행 능력이에요. 왠지는 몰라도 삼례는 뿌냐 스님의 말에 머릿속이 시원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수행이 더 이상 종교적인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닌 관찰 프로젝트처럼 다가왔다. 자유의지를 찾기 위한 관찰 프로젝트.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패턴에서 자유로워지기.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진정한 자유의지를 지닌 자율적인 인간으로 돌아가기. 뿌냐 스님이 던져준 수행에 대한 이 같은 참신한 정의와 이유들을 하나하나 낚아채며 삼례는 그것이 참으로 명쾌하고 본질적인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사한 설법에 대한 보답으로 삼례는 식사를 대신할 만한 공약물로 무엇이 있을지 궁리해보았다. 스님, 여기서 좀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바로 이 호텔인데 제 방에 잠깐 다녀올게요. 마침 삼례에게는 미얀마에 올 때 중간 경유지인 방콕 공항에서 사둔 것이 있었다. 카카오가 듬뿍 든 벨기에산 초콜릿이다. 사원에 가서 오후 불식하다가 혹여 허기질 때를 대비해 사둔 비상식량이었다. 한때 초콜릿을 아주 좋아한 적이 있다는 스님은 삼례에게 초콜릿 상자를 받아들고는 무척 감격해했다. 오후 불식의 계율을 지키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타향살이 수행자에게 존경과 예를 표하는 의미에서 삼례는 미얀마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지막히 중얼거려 보았다. 사두, 사두, 사두.